자, 고점과 저점을 낮추고 있는 이 비트코인, 과연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PPI 발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자, 근데 PPI가 발표가 되기 전에, 자, 어저께는 CPI가 발표가 되기 전에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조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선반영이라고 친다면, 이 추세선 위로 올라타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반등 가닥을 좀 시원하게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음봉이 두렵긴 하지만, 아직은 하락 추세가 확정됐다고 보지 않아요. 자, 현재 4시간 봉을 보게 되면 저는 기준을 이 선으로 봤습니다. 자, 여기 구간은 유동성을 흡수했던 그 구간이기 때문에 기준을 이렇게 잡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채널 하단에 있는 건 맞습니다. 자, 이 모습은 4월에서 5월 동안에 이 반등 가닥이 잡혔던 이 추세선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채널 안에서 이걸 이탈시키면서 채널 안에서 유지가 됐었는데 결국 이 추세를 유지를 시키면서 고점을 한번 높이는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PPI 발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추세선 위로 올라타기 시작한다면 PPI 이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반등 가닥을 좀 시원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롱을 잡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 추세선 위로 올라타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대응 방법, 명확한 차트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해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시간봉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I가 발표가 되기 전부터 선반영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저는 상승 채널을 이 구간으로 잡았어요. 7월 달에 이 저점. 자, 뭐 누구는 여기로 잡고 막 중구난방일 수는 있겠는데 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 채널 안에서 유지가 되다가 이 중단선에서 밀리기 시작하면서 하단 라인까지 기준에는 이 선 밑에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자,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더니 결국에 저점 또한 낮추고 있는 상황.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저점을 이탈한 상황은 아니지만 옆으로 지금은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전의 모습을 보게 됐을 땐 66K 후반까지 67K 부근까지 올라왔었죠. 8월 초에도 결국에 62점 중반부까지는 62K 중후반까지 크게 흔들렸지만 다시 채널 안쪽으로 들어왔던 모습. 그리고 현재 가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 기준선 밑에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추세선 하나 그어놓고 여기니까 무조건 반등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인트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추세선과 좀 유사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결국에 밀리긴 했지만 지금 자리가 이 자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살짝 빠질 수는 있는데 이때 당시에 4월에서 5월 동안 올라갈 때에도 그냥 올라간 게 아니죠. 조정이 세게 오고 올라가고 조정이 세게 오고 이걸 반복하다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때도 크게 밀리다가 올라왔었는데요. 가격이 상승 채널의 중요한 기준선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매수세가 들어왔었고 다시 채널 중단을 회복하면서 고점을 높였죠. 자, 여기서는 저항이 명확하게 나오고 나서는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했었는데 이런 추세선들은 결국에 테스트를 하다가 실패를 하면 결국에 저항으로 바뀌고 밀립니다. 근데 지지로 바뀌는 순간에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기 바쁘죠. 그래서 5월 초부터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기 시작하더니 80K 그 이상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습을 봤을 때도 조금 유사한 모습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가격이 빠졌다고 해서 상승 관점을 바로 버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아직은 우리가 이 기준선, 이 관점 안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다만 과거처럼 다시 상승하려면 조건은 필요하죠. 단순히 P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추세선 안으로 올라오고 반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시 추세선 위로 강하게 올라타야 되고 그 다음에 단기 저항까지 회복하면서 아래에서 매도한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이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걸 오늘 PPI 이후에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방향 자체는 뭐 상방 가능성이 완전히 꺾인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살짝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PPI가 발표가 되기 전부터는 굳이 매매를 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정말 큰 흐름 안에서는 아직 크게 꺾인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꺾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흐름으로는 롱을 잡을 자리들을 미리 캐치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뭐 어저께하고는 다르게 지표가 발표가 되기 전에 올라가더니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밀렸습니다. 그 상황이 조금 반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음봉이 아니라 다음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현재 시간이 8시 40분이니까 이 캔들이 어떻게 보면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표가 나오고 변동성이 발생했는데 이전 저점 라인대들을 이탈하지 않은 채로 이대로 이렇게 올라온다면 저는 오히려 그때부터 적극적인 롱을 좀 잡을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저도 어제 이 CPI 때 숏을 잡을까 엄청나게 고민했었는데 뭐 사실상 숏을 엄청 잡고 싶긴 했습니다. 제가 보는 기준까지
들어왔었는데 위에서 막히는 모습까지 분명히 딱 나왔었죠. 자,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CPI 발표에서는 위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그냥 급반전되는 모습이 한순간에도 나올 수도 있고 굳이 애매한 시간대에 이렇게 매매를 할 바에는 오히려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때 들어가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 한번 수익 내고 나서 그 뒤로 매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바로 64.4K인데요. 자, 여기 딱 보이실 거예요. 이 흰색 점선. 자, 이게 볼륨 TPO라고 해가지고 제가 트레이딩뷰 지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가격이 어디서 형성이 많이 되고 거래가 많이 됐는지, 자, 이 노란색 그리고 이 주황색 점선이 POC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거래가 많이 됐던 그 가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거래량들은 특정 시간에 거래가 많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밸류 에어리어 로우 가격에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받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10시 반쯤에 딱 보고 나서 타점을 잡고 이 위에는 POC 가격까지만 딱 먹었습니다. 자, 그 뒤로 어떻게 됐나요? 내려왔죠. 자,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우리가 손실 볼 확률이 높은 자리, 시간대에서는 굳이 매매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이렇게 해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데 굳이 애매하고 좀 리스크가 큰 시간대에 굳이 매매를 해야 될까요? 저는 정말 딱 기준이 들어서고 안전한 자리만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나마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요즘같이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시장에서 굳이 무리한 매매하지 마시고 안정적인 타점들만 잘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향을 무조건 맞추려는 것보다 기준에 맞게만 매매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제가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관점들하고 이 타점들하고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하나 남겨놨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스터디방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구독. 자, 이렇게 취소되어 있거나 안 되어 있으시면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서 이렇게 뭐 영상 잘 봤다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무조건 롱을 안 잡는 이유는 단순하죠. 자, 물론 좀 길게 끌고 가는 건 롱을 들고 가고 있지만 1시간 봉을 보면 명확합니다. 아까 4시간 봉상에서 봤던 이 상승 추세를 더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항으로 작용을 해버렸죠. 자, 이게 1시간 봉상의 FBG까지 딱 보시게 되면 일단 이 FBG는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게 딱 1시간 봉상의 FBG와 마주치는 구간에서 상승 추세에 대한 이 저항이 나오고 있죠. 이 양봉으로 인해서 FBG는 사라졌지만 다시 한번 나오면서 우리가 딱 넘어서야 될 이럴 저항 구간들을 명확하게 캐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단기적으로 처리해야 될 이런 매물 구간이 다시 생겼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후에 이 추세선을 다시 회복하면서 이 FBG까지 하나씩 처리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싶은 겁니다. 그게 나온다면 이 가격이 달라지겠죠. 지금 내려오면서 저점에 대한 이 스탑로스 물량만 먹고 나서 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4시간 봉상에서는 상승 구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위에까지 무조건 올라와야 되고 1시간 봉상에선 이 저항을 다시 지지로 바꾸는 그런 모습이 꼭 나와야 됩니다. 자, 반대로 PPI가 발표가 됐는데 이렇게 그냥 올라가다가 이 구간에서 그냥 막히고 이렇게 꼬리만 달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내려온다면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될 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하듯이 이런 식으로 올라타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이번에 이 음봉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개미털기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돌파 자체보다는 유지가 나왔을 때 우리가 공격적인 롱배팅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가장 경계하고 있는 가격은 63.57K입니다. 자, 현재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 가격 위에서 가격 밑이죠. 밑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3K 중반에서 몇백 달러 움직이는 것보다 이번 주 주봉을 어디에서 끝내느냐. 자, 63.7K 이 위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긍정적이긴 한데 이 음봉의 종가 밑에서 마감하면 이거는 전형적인 이 모습엔 전형적인 하락 패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63.57K 아래에서 주봉을 확실하게 마감한다면 그래서 지금 가격은 밑에 있긴 하지만 P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이 위에서 유지가 되는지 시간봉상으로 분봉상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뭐 아까 다 말씀드렸던 상승 추세선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위에서 유지가 돼야 중기 상승 구조까지 같이 해주시면서 단기적인 상승 가능성, 반등 가능성까지 좀 열어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하락을 단정 짓기보다는 이번 주에 다시 받아줄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CPI 발표가 됐고 PPI까지 소화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기다리던 주요 물가 이벤트가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63K 중후반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중요한 건 월봉을 볼 필요가 있긴 하거든요. 제가 이 63.32K 이 정도 구간에 제가 선을 딱 그어놨는데 자, 현재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해서
좀 싸우고 있는 구간도 여기와 좀 맞물리고 있죠. 자, 과거 차트를 봤을 때 이 부근은 그냥 만들어진 가격은 아니긴 합니다. 괜히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우리가 2021년 이때 불장에 가장 치열하게 다퉜던 이 고점 구간이죠. 그리고 올라오면서도 계속해서 이 구간을 중심으로 한 변동성을 보여주다가 기관들의 ETF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그 시작점. 자, 해당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전 상승 사이클에서도 가격이 반응을 했던 그런 영역이라는 것이고요. 최근 조정에서도 아래 꼬리가 달렸고 오히려 여기서 음봉이 크게 달리긴 했지만 위에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서는 매수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63.5K와 이 64.7K 이 구간들을 보는 건 맞습니다. 큰 그림에서는 63.3K 이 63.32K를 버텨주면서 월봉이 마감할 수 있는지인데 일봉상으로도 계속 밀리더라도 회복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월봉이 마감이 조금 남긴 했죠. 많이 남았어요. 오늘이 13일이니까 거의 17일 정도가 남았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 모습을 보기보다는 PPI가 발표가 되면서 정말 이 밑에서는 매수세가 받쳐지는지 주봉 상황에서는 63.5K가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 내려왔을 때는 63.3K 이 밑에서 정말 매수세가 달라붙는지 그래서 지금 자리는 좀 애매하니까 굳이 베팅을 하지 말고 어떤 봉이든지 간에 일봉을 보든 주봉을 보든 월봉을 보든지 아니면 4시간봉, 1시간봉을 보든지 간에 기준만 가지고 매매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선을 주봉으로 딱 보시게 되면 종가상으로 이탈한 적이 이날밖에 없죠. 자, 그렇다는 것은 이번에 딱 이렇게 마감되지 않고 또다시 올라타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주봉에서 중요한 63.57K를 정말 버텨줘야 됩니다. 버텨주면 저는 롱만 볼 거예요. 자, 하지만 아직 PPI 발표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는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PPI가 발표가 되기 전에 굳이 무리하게 포지션을 잡지 말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처럼 주요 추세선 저항 맞고 나서 위아래로 지표까지 앞두고 있으면서 먼저 베팅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P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변동성이 위로 향하든 아래로 향하든지 간에 방향성은 명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타점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발표 이후에는 내일부터는 적극적인 매매가 정말 동반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신경 쓸 게 거의 없어지니까.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제가 상승 가닥을 보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보는 건 아닙니다. 저도 롱 포지션을 밑에도 잡아가지고 들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 캔들의 모습은 아직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번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올라온다면 모르겠지만요. 결국 PPI가 발표가 됐는데 이 위에까지 못 올라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저는 하방을 볼 겁니다. 자, 우리가 열 수 있는 건 62K 중반인데 이거는 제가 정말 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주봉상으로 정말 63.57K 밑에서 마감한다면 저는 이건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방 압력이 가장 커질 수 있는 구간인데 그래서 PPI 발표가 나고 나서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겠죠. 자, 그럼 오늘 내용을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비트코인의 완전한 이 상승 구조가 깨진 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살짝 약해진 상황이긴 하지만 P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정말 이 구간들을 버텨주면 저는 롱만 볼 겁니다. 그런데 P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흐름이 꺾이기 시작한다면 저는 하방을 볼 거니까 일단 오늘 완전한 관점이 무조건 위다 아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PPI 이후에 방향성을 보고 베팅하는 그런 생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댓글로다가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영상 잘 봤다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